어머님들 나중에 아이가 마약에 손을 대거나 술을 너무 좋아하거나 가난하게 살게 되기를 바라지 않으시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주는 가장 높은 가능성이 바로 아이가 어렸을 때 을 길러주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맘달의 전주은입니다. 오늘도 계속 이어서 무너지는 부모들 탐독 특강을 진행해 볼게요. 다들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만약 이 영상을 처음으로 우맘달에 오셨다면 앞편을 보고 오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오늘 전달할 내용 역시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그 중요성을 잘 흡수하시길 바랍니다. 자, 어머님들, 오늘은 문제부터 나갈게요. 어떤 요소가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 행복 수준과 삶에 대한 만족도를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 1번 지능지수, 2번 성적 평균 평점, 3번 자기통제력, 4번 새로운 생각에 대한 개방성, 5번 친화력. 잠깐 영상을 멈춰두시고 심사숙고해서 한번 골라보세요. 제 영상을 쭉 따라오신 분들이라면 쉽게 고르셨을 것 같아요. 네, 정답은 3번 자기통제력입니다. 아이들에게 자기통제력을 길러주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이게 왜 중요한지, 그리고 중요한 만큼 어떻게 길러줄 수 있는지에 대해 명쾌하게 전달해 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2번, 3번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일단 자기통제력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성격의 5요인에 대한 개념을 알고 계시면 좋아요. 성격의 5요인에는 성실성, 개방성, 외향성, 우호성, 정서적 안정성이 있는데요. 각 성격 요인은 여러 개의 또 다른 특성들이 안에 들어있어요. 성실성을 예로 본다면 자기통제력, 정직함, 끈기 등이 안에 포함된 특성들이에요.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우리 아이에게 자기통제력을 길러줄 해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아이가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책 구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10세 아동이 가지고 있던 성격 특성이 그 아동이 38세가 됐을 때 건강과 자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해보면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지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게 된다. 연구자들은 지능이 수입과 자산 모두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하지만 지능이 행복이나 불행과 연관이 있지는 않다. 지능과 삶의 만족도는 연관이 없었다. 출신 배경을 정말 광범위하게 잡고서 미국 전국적으로 통계를 낸 연구 결과예요. 부유층, 저소득층, 도시거주자, 시골거주자, 백인, 흑인, 아시아인, 출신과 사는 배경, 인종까지 아주 다양한 사람들의 지능을 확보하고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그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많은 종합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자신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를 조사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지능과 삶의 만족도는 연관이 없었다는 거죠. 위의 항목들을 예측할 수 있는 척도가 일단 지능은 확실히 아니었고 성격의 5요인 중에 이것들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지 살펴보았더니 있더라는 겁니다. 행복, 자산, 삶의 만족도, 이 전부를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5요인 중에 뭐일 것 같으세요? 네, 바로 성실성입니다. 더 성실한 사람들은 돈을 더 많이 벌고 저축한다. 또한 성실한 사람들은 덜 성실한 사람들보다 상당히 더 행복했고 자신의 삶에 매우 만족하고 있었다. 성실한 사람들은 비만이 될 가능성이 더 낮았다. 또한 알츠하이머 병에 걸릴 가능성도 더 낮았다. 더 오래 살고 더 행복한 삶을 살 가능성이 더 높았고 앞에서 말한 대로 자신의 삶에 만족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성실한 10대 아이들은 마약이나 음주를 할 가능성이나 위험한 성행위에 관여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았다. 정말 우리 아이들 성실한 사람이 되게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들지 않으세요? 우리는 그렇게 키울 수 있습니다. 아이를 성실한 사람으로 자라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살펴볼게요. 밤이 가져오는 유혹을 의도적으로 피해서 일찍 잠자리에 들고 아침 늦게까지 늦잠을 자고 싶은 유혹을 이겨내며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은 자기 통제력을 알 수 있는 좋은 측정 수단이다. 또한 자기 통제력은 성실성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다.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에 있어 자기 통제력을 발휘하면 더 건강해지고 더 부유해지고 학업 성취도가 더 높아진다. 가정에서 아이들 취침 시간, 기상 시간, 아이가 스스로 잘 지키며 생활하고 있나요? 아이가 그걸 지켜낼 수 있는 방향으로 여러분의 가정 내에 생활 패턴과 규칙이 있나요? 아이들에게 수면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취침 시간은 생각보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만약 기준 없이, 규칙 없이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다면 가정에서 이 부분부터 규칙으로 만드시고 아이들이 스스로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어린이가 되도록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계속해서 내용 살펴볼게요. 부모들에게 자녀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물어보면 많은 부모가 성적이나 시험 점수를 언급하며 대답한다. 요컨대 많은 부모가 좋은 성적과 높은 시험 점수가 성취도의 가장 좋은 측정 수단이고 미래의 행복을 예측할 수 있는 가장 믿을 만한 열쇠라고 생각한다. 살짝 뼈 때리는 말이죠. 이 구절에서 마음의 찔림을 느끼셨다면 그건 좋은 거예요. 자극이 있었으니 변할 수 있다는 얘기고 앞으로 이 기회를 통해 우리는 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졌다는 얘기이기도 하니까요. 만약 자신의 아이가 건강하고 부유하고 현명하기를 원한다면 정직함이
자신감이나 진실성, 자기 통제력과 같은 성실성의 측정 수단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좋았어요. 제가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막 연주를 잘하게 하고 음악을 잘하게 하고 감수성이 막 풍부해지게 해주고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것들은 꾸준함, 정직함, 자기 통제력과 같이 아이들이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너무나 필요한 그런 역량들을 길러주는 거예요. 음악이라는 분야가 굉장히 창의성을 길러주고 감수성을 길러주는 영역으로 많이들 받아들이고 있지만 음악 역시 매 순간 난이도가 올라가며 배워야 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끈기나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실력을 제대로 쌓을 수 없는 분야이기도 해요. 실력이 쌓이지 않으면 지속하기가 힘들어지죠. 또 음악에 있어서 너무 기본적인 연습이라는 건 아주 정직한 영역입니다. 꼼수를 부리는 걸로는 실력을 쌓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원하는 만큼 잘 쳐지지 않고 잘 안 된다고 어렵다고 느끼면 연습하기 싫고 실증이 나고 포기하고 싶은 게 또 음악이기도 해요. 근데 또 주요한 과목이 아니니까 포기가 정말 쉽잖아요. 그래서 자기 통제력, 자기 조절 능력 같이 욕구나 감정을 다스리고 다시 침착하게 연습할 수 있는 힘, 그런 것들을 길러주는 게 저는 창의성, 감수성을 길러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무거운 주제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으셨죠? 마약, 술, 그리고 돈, 이렇게 중독성이 높고 청소년이나 성인이 돼서 나쁜 길로 빠지기 쉬운 영역들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마약이나 술, 그리고 돈 문제는 잘못했다가는 한순간에 인생이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책 구절과 함께 보겠습니다. 11세인 아이가 마약이나 술과 관련하여 문제를 겪을지를 가장 잘 예측하게 해주는 예측 변수는 바로 성실성이고, 성실성의 가장 좋은 측정 수단은 자기 통제력이다. 그렇지만 11세 때 자기 통제력 측정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아이들은 약 20년 후인 32세 때 약물 남용 관련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훨씬 높았다. 아이가 성적이 뛰어나거나 예술성이 출중한 영재라면 부모는 아이의 재능이 아이를 마약 중독으로부터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곤 한다. 11세 때 자기 통제력 측정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아이들은 32세 때 신체 건강이 나쁠 가능성이 가장 높았다. 11세 때 자기 통제력 측정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아이들은 32세 때 신체 건강이 나쁠 가능성이 가장 낮았다.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가 나오죠? 이건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종적 연구를 통해 나온 결과들입니다. 11세 때의 자기 통제력의 정도가 32세 성인이 된 후의 삶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계속 살펴볼게요. 11세 때의 어떤 요소가 32세의 나이에 어떤 사람이 가장 많은 돈을 벌게 될 것인지를 예측해줄까? 어떤 사람이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게 될까? 아동기에 측정한 자기 통제력은 성인이 된 후의 자산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예측한다. 아동기에 자기 통제력이 부족하면 자라서 성인이 됐을 때 경제적 고통에 시달릴 가능성이 더 높다. 11세 때 가장 높은 자기 통제력을 보였던 아이들은 32세 때 수입과 신용평점이 가장 높았고 재정적으로 고통에 시달릴 가능성이 가장 낮았다. 11세 때 가장 낮은 자기 통제력을 보였던 아이들은 32세 때 재정적으로 고통에 시달릴 가능성이 가장 높고 고소득일 가능성이 가장 낮았다. 어머님들 나중에 아이가 마약에 손을 대거나 술을 너무 좋아하거나 가난하게 살게 되기를 바라지 않으시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주는 가장 높은 가능성이 바로 아이가 어렸을 때 자기 통제력을 길러주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동기의 자기 통제력은 성인이 된 후의 성공을 강하게 예측해준다. 이 정보는 엄청나게 중요하다. 부모는 아이가 더 성실해지도록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더 정직하고 더 착실하고 자기 통제력을 키우도록 도울 수 있다. 자, 이 내용들을 보니 자기 통제력 없으면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다시 어떻게 성실성을 길러줄까로 돌아가서 이 중요한 자질을 길러주는 내용들로 이야기를 이어가 볼게요. 만약 권위 있는 부모가 되고 싶다면, 아이가 정직하고 자기 통제력이 높기를 바란다면 아이와 함께 앉은 다음 직접 말하라. 챕터 1에서 나누었던 부모로서의 권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책에서 말하죠. 직접 말하라고요. 아이에게 어떻게 할 예정인지 그리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라. 엄마 아빠 미워요 라고 소리를 질러도 끄떡하지 말라. 하루 만에 바뀌지 않는다. 6주 동안 일관되게 시행하고 나면 아이는 더 정중해지고 당신 그리고 다른 어른들을 더 존중할 것이다. 아이들은 기준을 제시하고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한 번 설명해주면 웬만해서는 그냥 따르고자 합니다. 하지만 허용해준 경험이 많은 부모 아래에서 자란 아이들은 기준을 제시하고 제안해둘 때 한 번에 받아들이기 쉽지 않겠죠. 책에서 나온 것처럼 소리를 지르면서 짜증을 내고 바로 순응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때 흔들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한 번 했는데 먹히지 않는다고
아이에게 통하지 않았다고 바로 포기하지 마세요. 끄떡하지 말라. 일관되게 시행하라. 이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권위 있는 어른들은 이러한 모습들로 아이들을 대해요. 어떤 기준과 제한을 제시했을 때 아이가 뒤집어지거나 짜증을 낸다고 해도 다시 말을 번복하고 쉽게 허용해 줘버리는 방식으로 아이들을 대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성실성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태어날 때 정해지지 않는다. 당신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당신이 변화시킬 수 있다. 한번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게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덕목들은 근육과도 같은 거예요. 계속 발달시킬수록 발달이 되고 쓰지 않으면 소멸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부모는 몸소 모범을 보이면서 아이를 가르쳐야 한다. 부모가 자정이 넘어서까지 자지 않고 TV를 보거나 인터넷 서핑을 하면서 아이가 자기 통제력을 잘 발휘하도록 기대해서는 안 된다. 부모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아이가 책임감을 보이기를 기대해서도 안 된다. 또한 부모가 늘 쉬운 길만 찾으면서 아이가 근면하기를 기대해서도 안 된다. 더 나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더 나은 인간이 돼야 한다. 뼈 때리는 말이 또 나왔죠. 우리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올바른 본을 보여주는 게 100마디 설명보다 강한 힘을 지니고 있어요. IQ가 높지만 인생에서 성공을 거두는데 실패한 사례는 수없이 많습니다. 이들은 자기 절제가 부족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반면 IQ는 낮더라도 끈기, 성실성, 자기 절제의 미덕을 갖춘 사람들은 성공했습니다. 성적과 시험 점수는 인생에서의 성공을 잘 예측해주는 예측 변수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부모로서 매우 본질적인 의무 중 하나는 아이에게 성실성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성실성을 가르쳐주냐고요. 책에서는 너는 참 성실한 아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게 정체성으로 칭찬을 해주며 성실성을 심어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조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아이들이 무언가 잘해서 칭찬을 해줄 때 우와 주은이 되게 똑똑하다 이렇게 능력이나 지능 즉 정체성으로 칭찬하게 되면 고정형 마인드셋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은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구나 이런 식으로 행동에 대한 피드백으로 아이를 칭찬해줘야 아이가 성장형 마인드셋으로 자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기도 했죠. 하지만 아이에게 성실성을 길러주는 부분에서는 정체성에 대해 말하는 방법이 훨씬 효과가 뛰어나다고 합니다. 책 구절로 쭉 같이 읽어볼게요. 드웩 교수는 아이를 칭찬할 때는 아이의 정체성, 똑똑하다, 똑똑하지 않다, 정체성이 아닌 아이의 행동, 열심히 노력한다,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다, 이 행동의 근거를 두고 칭찬하라고 말한다. 그렇지만 성실성의 덕목들을 가르치는 일은 이와 다를 수 있다. 만약 드웩 교수의 규칙이 성실성의 영역에도 적용된다면 행동을 칭찬하는 방법, 매우 친절한 행동을 했구나, 이 방법이 정체성을 칭찬하는 방법, 넌 매우 친절한 사람이구나 보다 더 나은 전략일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대요. 말의 표현에 따라 차이가 생긴다. 부정행위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정체성 관련된 말은 부정행위를 하지 말라. 행동에 관련된 말보다 더 효과적인 지시이다. 어린 아이들에게 단순히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대신 조력자가 되어달라고 부탁하면 아이들이 프로젝트를 도와줄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행동은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정체성이 된다. 성실한 아이라고 정체성을 계속 부여해주고 성실한 행동을 반복하게 함으로써 아이가 실제로 성실한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성실성에 대해 설교하는 방법으로는 성실성을 가르칠 수 없다. 성실성을 가르치려면 성실한 행동을 요구함으로써 성실한 행동이 습관으로 자리 잡게 해야 한다. 이 문장에서는 습관으로 자리 잡게 해야 한다가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정체성을 부여해주겠다고 참 성실한 아이구나 라는 말만 백날 늘여놓는 걸로는 부족하다는 얘기죠. 만약 당신이 아이들을 더 성실하게 행동하게 만들면 아이들은 실제로 더 성실한 사람이 될 것이다. 아이를 그가 가야 하는 길로 훈도하라. 그러면 나이를 먹어도 그 길로부터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아이를 성실하게 행동하도록 강제한다면 아이는 어른이 되어서도 성실하게 행동할 것이라는 뜻이다. 당신은 아이에게 성실하게 행동하라고 요구함으로써 성실성을 가르쳐야 한다. 아이에게 이미 자신이 성실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라고 하라. 사람들은 성품이 행동을 유발한다고 믿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실한 아이들을 키워내는 일에 관한 한 우리는 행동 또한 성품을 형성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브 앤 테이크의 저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애덤 그랜트의 말도 인용되어 있는데요. 아이들을 키워내는 일에 관한 한 우리는 행동 또한 성품을 형성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아이들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행동이 곧 그 아이의 성품이 된다는 거예요. 성실성이라는 덕목은 한 번 성실했다고 해서 평생 성실해지는 그런 고정된 영역이 아니고 반복되는 행동, 좋은 습관들이 자리 잡음으로써 아이들이 그러한 성품의 사람으로 자란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다면 탁월함은 하나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의 습관입니다. 당신이 특별히 친절하지는 않지만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때때로 당신이 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자신이 실제보다 더 친절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겁니다. 때때로 현실에서 어떤 자질을 습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이 이미 그 자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이들 너무 예뻐하니까 주변에서 그래도 아이들 가르치면서 화나거나 짜증나는 순간 없었냐 이런 질문도 종종 하는데요. 참 신기하게 제가 입버릇처럼 나는 아이들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야. 아이들한테만큼은 짜증이 잘 안 나. 이런 말을 정말 많이 하는데 늘상 그렇게 말하다 보니까 정말 제가 그런 사람이 되더라고요. 자기 통제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정직 또한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덕목들은 누군가 아이에게 가르쳐 줘야 한다. 당신의 아이가 지녔으면 하는 덕목들에 대해 신중히 생각해보고 그 덕목들을 열심히 가르치라. 그 덕목들을 아이에게 새겨라. 무엇보다 아이가 가졌으면 하는 덕목들을 부모가 몸소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아이에게 자기 통제력과 절제를 가르치라. 마약, 술, 돈의 문제에서도 위험성이 줄어들고 삶의 만족도와 행복하다고 느끼는 정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 자기 통제력, 우리가 반드시 아이들에게 길러줘야겠죠. 반드시 길러주셔야 합니다. 성실한 아동이나 10대는 성실한 성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더 높다. 성실한 성인은 의미 있는 목표를 세우고 정직하게 그 목표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을 뜻한다. 다른 사람을 솔직하고 충실하게 돕고 사랑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을 뜻한다. 다시 말하지만 지금만으로는 절대 알 수 없어요. 20년, 30년이 지난 뒤에야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지금 초등 시기가 아이에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너무 소중한 우리 아이에게 자기 통제력, 성실성을 길러주기 위한 4가지 방법. 첫 번째, 취침 시간, 기상 시간을 지킬 수 있는 가정 내 규칙 만들기. 두 번째, 권위 있게 아이 대하기. 세 번째, 성실한 아이로 정체성 심어주기. 네 번째, 성실한 행동을 꾸준히 요구하기. 이 4가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하실 수 있어요. 제가 계속해서 무엇이 중요한지 말씀드리고 힘을 드릴게요. 해보다가 안 되는 부분은 언제든 다시 오셔서 댓글에 남겨주세요. 우리는 계속해서 본질을 다지며 높은 성적, 좋은 점수, 좋은 학벌이 아닌 아이들에게 있어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위해 힘을 쏟아야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으로는 내면이 강한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신 후 남은 특강도 열심히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